우리 2030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만나봐도 첫 번째 과제가 취업입니다. 예. 취업 혹은 창업이에요. 근데 창업도 취업이거든요. 창업도 나 스스로 취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임플로이드라고 해요. 네. 역시 취업이에요. 결국 그 진로 설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취업도 어렵지만 창업은 더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취업이든 창업이든 내가 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 어제 창업하고 오늘 폐업할 게 아니잖아요. 어제 취업하고 오늘 퇴직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기업의 성장과 함께 나의 성장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취업을 원하시잖아요. 네. MZ세대들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특히나. MZ세대들의 특성이 이제 기업을 선택할 때 워라밸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예. 근데 X세대나 베이비붐 세대랑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베이비붐 세대 여러분들은 소위 한번 취업하면 죽을 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예, 뼈를 묻는. 근데 이게 뭐가 옳다 그러다가 아닙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세대의 특성이 좀 다르다는 건데. 근데 이제 MZ 세대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워라밸이 중요하지만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워라밸 필요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기업 여러분들도 인사 전략 담당과 함께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런 직무 설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함으로써 그 근로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부여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일이고 그런 직무 설계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이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MZ세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진로를 설정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진로를 설정하면 이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웅달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어쨌든 30대 후반, 40대 이렇게 되어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쌓아왔던 역량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실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잖아요. 몇 년 걸리겠죠. 그러면 지금 20대 초반 혹은 30대 지금 사회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그 진로는 인생을 결정짓는 진로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한 강연 자리에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자영업자는 취업하지 않는다. 자영업자는 계속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가 취업자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설정한 자기 진로는 계속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한 20년 전에 같이 공부했던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생각해보면 그때 공부 잘하던 친구들이 선정한 진로가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그 결론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공부 잘하면 그렇게 가는 거였어요. 근데 특정 직업을 제가 비하하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어떤 특정 직업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만 20년 전에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안 좋은 직업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에 지금 내 성적에 내 지금 역량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20년 후에도 좋은 직업이고 좋은 기업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좋은 직업군인지를 생각하는 것도 결국 미래를 보는 거고 이 기업이 향후 유망한 기업일까? 내가 이 기업에 취업했을 때 나의 성장과 이 기업의 성장이 함께 갈 수 있는 기업인가? 라는 것을 보는 것도 이 유망한 어떤 성장 경로하에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필요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중요한, 지금 현재를 결정하는 그런 기업인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유망한지를 결정짓는 게 또 중요하죠. 제가 연구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평생 연구자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로를 선정하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그 직업의 주인공이 되시려면 역시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전개될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대전환이나 이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이 틀을 뭐 고령화라든가 다른 제 이슈들을 제가 제시했지만
그런 변화 속에 걸맞는 어떤 유망 산업을 찾으셔야 되고, 그런 인재가, 그리고 저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소위 이제 청년이던 시절에 스티브 잡스가 남긴 여러 가지 명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 한 문장에 굉장히 크게 꽂혔었거든요. 그게 You should find what you love if you want to be happy. 네. 너가 행복하고 싶다면 너가 사랑하는 일을 찾아라. 근데 대부분의 인류가 이 대부분의 인간이 내가 사랑하는 일이 뭔지를 못 찾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찾았어도 그 일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네. 모두가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해도 다 대통령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일을 찾는 일도 어렵고, 그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은 더 어려운 거예요. 실제 그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10%가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체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가능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일이 미래에도 유망한, 적어도 20년, 30년 유망한 영역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양 산업에 있을 수도 있고 유망한 산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양 산업은 뭐냐면 앞으로 나를 안 찾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인력을 앞으로 안 찾는 영역이 될 수도 있고, 나 같은 인력을 계속 더 찾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업들의 채용 공고 보시면 단적인 증거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문가 찾아요. 네. 개발업자를 찾아요. IT 개발업자. 근데 그것은 은행도 그렇고 가전사도 그렇고 자동차 기업도 그렇고 모든 제조사가 그래요. 그 은행에서 공대생 뽑는다고. 그렇습니다. 제가 하물며 뭐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의 경력 신입자 과정에 강연을 가면 네. 여기서 그 이력을 쫙 보여주세요. 네. 근데 300명 중에 200명이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전공한 박사들이에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한 50명 요 정도는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실제 다른 기업에서 일했던 와. 그 전문가를 경력 신입으로 데려온 거예요. 와. 그러니까 삼성그룹도 그렇고 하물며 다른 기업들도 그런 인재만을 찾는데 이들은 모셔가는 거예요. 네. 없어요. 근데 중견기업들은 이런 인력을 찾고 싶어도 많은 그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의 대표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가장 큰 고민이 그런 인재를 찾고 싶은데 유입을 못 시켜요. 성장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인공지능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도 그런 인재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취업난 이렇게 하는데 취업난과 인력난이 동시에 온 경제예요. 야. 동시에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일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고 기업들은 내가 찾는 인력이 없는 거예요. 미스매치의 경제지 취업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없을 뿐이 일자리는 많아요. 근데 그 가고 싶은 그 일자리에서는 여러분이 아닌 다른 인재를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 지금 늦지 않으셨다면 어떤 역량을 내가 갖춰 나갈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실 때 계속 그 미래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변화를 읽어나가는데 게을리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2030 밀레니얼 세대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리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이시라면 나의 자녀를 어떤 방향으로 양육할까, 어떤 역량을 길러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어린 시절에 주판학원 다녔거든요. 근데 그 주판 잘 다루는 사람을 은행에서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역량과 2020년 이후 혹은 20년 후에도 계속 필요로 하는 그 역량일지는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필요로 할 그 역량을 자꾸 찾아서 그 역량을 갖춰 나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보면 그 학과마다 정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말씀해주신 그런 앞으로의 산업에서 조금 더 그 수요가 네. 많아지는 그런 곳을 네. 좀 정원도 늘려줄 필요도 있는 거고. 그것도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또 책에서 제시해준 네. 그 뭐 이렇게 교육이 많지 않나요? 그 시설 맞아요. 그런 곳에서 아카데미 같은. 굉장히 맞습니다. 아, 제가 조금 뼈 때리는 말씀을 드리면 네.
지방 소멸 얘기가 있고 지방 대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영역에서도 이런 유망한 산업의 어떤 산업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저처럼 이런 변화를 가르쳐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공학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인재는 디지털 공학자가 아니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디지털 경제를 많이 연구해 오고 있는데 디지털 경제학자도 있고 디지털 정책학자도 있는 거예요. 디지털 경영학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학 공부한다고 디지털 인재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디지털 경영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디지털 인재인 거예요. 네. 그거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근데 이런 지방의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대학 소멸을 걱정하는 이런 대학들에서 그런 따끈따끈한 영역의 이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강의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도 그런 제안을 많이 합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나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 근데 제가 뼈 때리는 말씀 드리면 안타깝게도 죄송스럽습니다만 교수님들이 준비가 안 되어 계세요. 교수님들이 과거에 머물러 계세요. 교수님들조차도 미래를 보려 하지 않고 어쩌면 교수님들이 가장 학문적으로 이렇게 꽃피웠던 20년 전, 30년 전 박사과정 공부했던 그 공부, 그 수업, 혹은 그 교과서로 아직도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젊어지고 싶다라는 표현도 많이 하시고 또 젊어 보이고 싶어 하기도 하시고 뭐 그런 표현들 많이 있는데 젊어 보인다는 건 무엇일까? 청년이란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의 정의를 통계청 정의는 만 15세에서 29세까지를 가리킵니다. 이건 생체학적인 네. 거잖아요. 저는 청년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렇습니다. 노년층은 과거를 얘기하고 중년은 현재를 얘기하고 청년은 미래를 얘기합니다. 네. 근데 노년층은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살 날이 다른 계층보다 얼마 없으시니까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해석을 해보자면 과거에 가장 꽃피웠던 시점이 중년이었기 때문에 과거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왕년에 나 잘 나갔을 때. 그리고 중년층은 지금 제일 잘 나가니까 지금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청년층은 지금 잘 안 나가고 지금 비록 알바생이고 지금 취업준비생이니까 계속 미래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를 놓고 얘기만 하고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올바른 청년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년층이라도 혹은 노년층이라도 장년층이라도 젊어지고 싶다. 그러면 생각이 젊어야 된다는 거죠.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만 젊은 게 아니라 생각이 젊을 때 진정한 젊은이에요. 제가 여기서 다른 그 인플루언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네. 김미경 선생님을 제가 최근에 여러 번 만나뵈면서 이분은 소녀다. 저 그런 생각했어요. 네. 너무나 미래를 고민해요. 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근데 그 MKY 너무 훌륭하시잖아요. 훌륭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미래를 공부하세요. 네. 그런 모습에 이분은 소녀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녀. 예. 네, 청년보다 더 앞. 네. 네, 이분은 소녀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도 미래를 공부하신다면 사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젊어야 되고 보이기에도 젊어야 되지만 생각도 젊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오래 살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으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경제적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면 미래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되지 않을까. 청년들은 하물며 그렇다. 더군다나 그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량을 갖출까.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가능성이 높고 그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고 그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만한 직장에서 나를 선택할 가능성도 높은 거죠. 인플로이의 정의가 사용하다예요. 고용주가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기업에 가고 싶다만 고민하지 마시고 이 고용주가 나를 사용하고 싶은 그런 인재일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잣대여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 고용 문턱이 좁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많은 취업 준비자 중에 내가 선택되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선택하다가 아니라 선택되어질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기업들은 쉽게 말해서 취업 준비자를 취업시킨다는 얘기는 이 취업 준비생을 이용한다는 것이고, 그럼 이 취업 준비생을 이용해서 연봉을 1억을 준다 하더라도 1억 이상의 부가가치를 올릴 거라는 자부심이 있을 때, 자신감이 있을 때 채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가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연봉은 1억인데 이 사람이 벌어다 줄 돈이 5억이다. 근데 이 사람은 연봉이 1억인데 이 사람이 벌어줄 돈은 2억이다. 그럼 5억 벌어다 줄 사람을 찾겠죠. 그렇죠. 그럼 누가 5억을 벌어다 줄까요? 단적인 답이 나오잖아요. DT와 ET의 결합.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인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면접 자리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되는, 적어도 제 얘기는 뭐 그렇게 그린워싱 하셔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적어도 그런 모습을 갖춘 사람이 면접관 입장에서 아, 이 사람 필요하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면접관을 설득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아까 김미경 선생님 얘기하셔서 네. 저도 최근에 들어가서 본 영상 중에 하나가 네. 와, 메타버스랑 NFT 강의를 네.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시면서 그 강의도 개설하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거기에 댓글을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다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공부해야겠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 이제 그 김미경 선생님 아무래도 팬층은 조금 나이가 어느 정도는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말 그분들이 생각만큼은 진짜 네. 어느 누구보다도 앞서가고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저는 직접 들어보고도 깜짝 놀랐고요. 이번에 하여튼 그 MKYU에 제 그 경제 읽기라는 과정을 이제 네. 만들고 있어요. 네. 곧 런칭하는데 네. 결국 이제 MKYU에서도 판단한 게 정말 일단 경제를 보고 그 안에서 디지털 대전환이나 이런 산업 전환, 경제 구조의 전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중에 NFT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거지 전체 큰 그림을 먼저 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제의를 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행보에 발맞춰 움직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그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정말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네. 에너지 트랜지션, 네. 그 두 가지가 이제 머릿속에 큰 방향으로 들어오면 네.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그런 네. 관점으로 계속 보게 되면서 쌓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정확하십니다.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고,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 단위나 일하는 단위로 들어가서도 네. 계속 그 방향을 두고 계속 네. 그 디테일을 채워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실제 기업들, 우리나라 여러분이 아실 만한 그 기업들을 쭉 나열을 해보시면 그 모든 기업들의 경영 전략 1호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ESG. ESG는 그 에너지 대전환 컨셉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메타버스, 네. 그거를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좋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네. 들어가서 네.